오늘은 부동산 재테크의 궁금증, 전세로 산다는 건 패배자일까?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0년부터 2018년까지죠. 자, 2010년에 전세가율 무려 44.4%였어요. 10억짜리 아파트 전세 가격이 4억 4천밖에 안 됐다. 자, 그 이후로 2016년까지 거의 수직적으로 올라오면서 집값을 따라잡았죠. 자, 2016년, 2015년 다 대단했죠, 정말. 한 동에 전세 물량이 없어서 전세를 찾으려고 막 세입자들이 집도 안 보고 계약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자, 그랬던 시기를 거쳤는데, 자, 그때 사람들 시기가 마음이 어땠습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집 사면 다들 큰일 나는 줄 알았죠. 왜 그러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집 샀다가 분양받았다가 손해본 사람들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 투자를 잘못하면 거의 패가망신한다. 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가, 자, 전세가격이 계속 오른데도 집을 안 샀어요. 자, 그래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집값이 매매가격이 또 상승 추이를 탔단 말이에요. 전세가격이 먼저 오르고, 전세가율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매매가가 이제 같이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자, 2016년까지 집을 일단 안 산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017년, 2018년 아직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자, 그것도 지역별로 좀 양극화가 나타난단 말이죠. 자,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 지역하고, 그리고 경기도하고 인천 지역이 다른 흐름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 경기도 안에서도 이제 서울 분당, 과천, 이제 구리, 하남, 그리고 용인 정도까지만 급등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또 하락 추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전세가율이 오른다는 거는 아무래도 주택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2013년까지 부동산 매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분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분양을 해도 다 미분양이 나기 때문에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도 미분양이 나서 호텔에서 계속 사람 모집하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자, 그럴 시기를 지금 넘어서 지금 주택이 서울 부동산은 무조건 불패시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서울 부동산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두 자릿수 이제 분양률이 하는 게 1년에 한두 차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세로 산다는 건 패배자일까? 자, 이미 사지 못한, 아직까지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막 집을 구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알아보시는 분.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에 보면은 아직 신혼부부인데도 집 살려고 이제 부동산 카페에 문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서울 전세가, 자, 전세로 들어간다는 건 정말로 안 좋은 일일까요?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목이 정말 좋은 전세 제도입니다. 뭐냐? 자, 잠실에 정말 살기 좋은 아파트, 리센츠 아파트. 엘리트리 아파트 중에서 자, 대장격을 맡고 있죠. 자, 여기 전용 84제곱미터가 매매가가 16억 이상이에요. 자, 16억부터 중고층 매수가 가능하고요. 전세 시세는 8억 3천부터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나마 7억 5천에서 오른 거죠, 최근에. 자, 16억짜리 아파트 전세가가 8억 3천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걸 들어가셔야 될까요? 16억짜리 매매를 들어가시겠습니까? 전세를 8억 3천짜리 전세를 들어갈까요? 솔직히 이건 정해진 건 없는데 한번 전세로 들어갈 때 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전세가율이 51.8%죠. 자, 그래서 아까 지금 한 68%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지역마다 틀려요. 강남이나 고가 아파트나 여러분들 교육 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전세가율이 50%에서 50%대에 머물고요. 집값이 오히려 안 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70%에서 80%까지 나와요. 예전에 90%까지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90%까지 있었는데 그건 다 없어졌고 지금 거의 80% 선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지역마다 차등이 있다. 그래서 전세가 안 오른 지역, 전세 가격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비싼 지역 보면은 일단은 집값 급등이 안 하거나 투자 수요가 없는 지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이 16억짜리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18억 3천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내 집 마련한 집 거주비를 마련할 때 8억 3천 정도면 저는 한계라고 봐요. 자, 외벌이가 연봉 1억짜리 외벌이가 한 달에 한 650만 원 정도 받는다 치고 350 쓰고 300만 원씩 저축을 한다 칩시다. 자, 1년에 모으는 돈이 3,500만 원인데 넉 잡고 한 4천만 원이나 쳐요. 자, 그럼 이 8억 3천 모으려면 연봉 1억짜리도 외벌이 경우에는 20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이 16억짜리는 몇 년 걸려요? 40년 걸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대부분
뭐 대출이 끼었었더라도 이 전세 금액 88억 3천짜리를 들어가게 되면요. 자, 내가 만약에 이걸 대출을 안 끼고 이 16억짜리가 내가 현금이 다 있어요. 근데 전세로 들어가요. 그럼 차익이 7억 7천이잖아요. 자, 그러면 은행 이자만 3천만 원이에요. 2년 동안 3천만 원이에요. 2.3%로 잡고 2년 동안 3천만 원 정도의 세후 이자가 들어오더라. 월로 계산했더니 125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16억 갖고 있는 사람이 전체를 현금으로 다 주고 집을 안 사고 전세가를 8억 3천 주고 차익을 7억 7천을 은행에 맡겼더니 월 125만 원이 들어오더라.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8억 3천만 있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 대출을 7억 7천을 꼈어요. 자, 이 대출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자가 얼마가 나갈까요? 대출 이자만 205만 원이 나가고요. 20년 분할 상환 기준으로 월 상환액이 434만 원이에요. 434만 원. 20년 동안 갚아 나가야 돼요. 자, 굉장히 차이가 크죠. 자, 이건 워낙 고가 주택이니까 그럼 여러분들 흔히 서울의 아파트 지금 웬만한 거 다 5억 정도 하잖아요. 자, 그럼 5억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자, 위례 신도시 여기도 좀 전세가율이 되게 낮은 지역 중 한 곳인데 앵코타운 플로리체 자, 전용 95제곱미터 이제 매매가가 10억 5천부터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은 5억 4천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아까랑 비슷해요. 51.4%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10억이란 돈이 있는데 이걸 살까 말까 전세로 들어갈까 고민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사지 않고 전세로 들어간다. 차익이 5억 천이고 요걸 은행 이자를 맞췄더니 2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월 기준 83만 원 정도의 이자가 들어오더라. 그럼 내가 여기를 매매를 안 들어가고 전세로 들어간다는 게 월 83만 원 정도 이자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날리더라. 자, 그럼 다른 경우 자, 내 재산이 5억 4천밖에 없네. 전세 금액 낼 정도밖에 없는데 이 집이 사고 싶어요. 무리해서라도. 자, 요즘 많이 하잖아요. 전세로 사지 말고 무조건 집 사라. 그러면 내가 5억 4천인데 대출 5억 천 껴가지고 거의 집값의 50% 대출받고 집을 산다. 자, 그러면 한 달에 136만 원의 이자가 나가고 원금 상환해서 287만 원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지금 거치식 대출은 없어진 건 다 아시죠? 원금 상환 대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게 도입이 됐어요. 하도 대출 끼고 많이 집을 사니까 그렇게 규제를 했다더라. 자, 이걸 보면은요, 여러분들 과연 전세로 사는 게 정말 잘못된 일인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냐면 선택의 여지가 많잖아요. 자, 내가 이 지역 정말 살고 싶고 아니면 잠깐 교육적인 목적으로 한 중고등학교 때 한 6년 정도만 거주하고 어차피 나는 가진 자본이 없어서 다시 애들이 대학교 가면은 뭐 시외로 빠질 것이다, 뭐 경기도 지역으로 빠질 것이다 이러면 당연히 전세 제도가 좋아요. 그래서 상당수 대치동 지역에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런 이런 사람한테 무작정 집을 사라 이럴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 전세제도 무조건 전세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매매를 사서 자본 이득을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득을 봐서 큰 이익을 남기신 분들이 지금 아주 많단 말이죠. 2014년부터 전세가 없으니까 에이씨 내 집 사버릴래. 자, 그렇게 사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그렇다고 항상 전세로 매매로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건 절대 아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거 10억 5천짜리 들어가서 3년 뒤에 아니나 4년 뒤에 예를 들어 위례 경전철이 뚫려서 12억이 되면은 1억 5천 이득이 나지 않냐. 자, 그럼 대출금 뭐 2년 내봤자 한 2, 3천만 원인데 1억 5천 벌면은 뭐 여기서 이자 비용 3천만 원 하더라도 1억 2천 번 거 아니냐.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자산 가치는 워낙 꾸준히 상승을 하니까. 자, 그런데 좀 예전과 지금이나 다른 걸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 전에 이제 항상 전세로 사는 게 아니라 매매로 사는 게 옳았던 시기는 전세가율이 꾸준히 올라갔던 시기고요. 지금은 이제 전세가율 80%를 찍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자, 이 시기하고 이 시기하고 가치 평가라는 건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전세가 많다는 건 그만큼 주택 공급이 많아졌다는 뜻이고요. 주택 공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앞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전세값 급등이나 이런 부분에 좀 자유로울 것이고 매매가의 또 상승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과거에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 오른 거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를지 떨어질지 몰라요. 반반이에요. 자, 과거 기준으로 얘기한다는 건 정말 잘못된 얘기예요. 과거에도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 뜨거운 손 이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이유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무조건 전세로 들어가서 살란 얘기야. 그거 아니다. 때가 있고 전세로 들어가서 살아야 때가 있고 매매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그냥 이거 순수하게 쇼킹 부동산 기준인데, 자, 언제 전세가 맞고 언제가 언제는 틀리냐. 자, 한번 시기별로 나눠볼게요. 자, 요즘 많이 내 집 마련으로 많이 문의하시는 신혼부부분들, 자녀 태어나기 전까지를 다 신혼부부라 잡을게요.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입니다. 자, 유아 자녀 뭐 초등학교 1세부터 뭐 7세까지라고 잡고 초등학교 들어가신 분들, 중고등, 성인 자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미지는 좀 잘못했네요. 자, 신혼부부 때 집 사야 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세요? 자, 신혼집 전세로 들어가지 말라 유튜브 강의 있어요. 뭐 맞는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은 전세가 맞아요. 자, 신혼부부들이 마련할 수 있는 자금으로 지금 아파트를 사게 되려면은 서울 지역에서 많이 외곽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거기서 비역세권의 소형 평수를 사야 되는데, 자,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보통 결혼하고 2년 이내에 자녀들이 출산을 하죠. 자,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평수 보통 19평 아니면 21평이에요. 자, 여기 자녀 하나 있으면 짐에 치우쳐가지고 짐에 쳐가지고 여기서 못 살아요. 이사 가야 돼요. 아니면은 빌라를 탄단 말이죠. 자, 이 빌라 같은 거, 뭐 저희가 뭐 단점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이유, 제가 말리는 가장 큰 이유는 황금성이에요. 자, 신축 빌라 때는 저 좋아 보니까 산다 칩시다. 자, 내가 2, 3년 살고 나는 집은 헌집이 돼버리죠. 자, 이 집 들어와서 살 사람들 있을까요? 줄어든다는 거죠. 왜냐? 그만큼 내가 집을 살려는 정도의 수요가 있는 지역이면 신축 빌라가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파트 전세가율이 하락한 상태에서 빌라 전세가가 버틸 수 있을까? 같이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혼부부는 자금이 한정된 상태에서 살 수 있는 게 빌라 아니면은 수도권 외곽에 있는 소형 아파트인데 자녀를 키우기 힘든 아파트란 말이죠. 그건 사시면 안 돼요. 전세가 맞아요. 전세가 맞아요.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어요. 전세가 맞아요. 자, 유아 자녀 전세가 맞아요. 아, 자녀가 크는데 왜 전세가 맞냐? 자녀를 키우면서 집안 살림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 맞는 평형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녀가 2명이 태어날 때까지. 그건 2명이 태어나, 1명이 태어날지 2명이 태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전세를 살면서 우리한테 맞는 지역이나 출퇴근 거리, 자녀 교육 뭐 이런 거 감안해서 맞는 지역을 찾아다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세를 맞춰야 된다. 자, 이유가 뭐예요? 무주택 기간을 유지를 해야죠. 무주택 기간. 자, 그럼 자녀가 초등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쇼킹 부동산에서 집을 매수하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 중 하나가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이 보통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유대관계가 연관돼요. 자, 그래서 중간에 이사 가버리면요, 그 유대관계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자, 근데 뭐 사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좀 많이 있지만 일단은 대한민국 교육 상황상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럼 초등학교 자녀 때 집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요건 반반이에요. 자, 내가 여건이 되고 돈을 어느 정도 모았다. 자, 결혼하고 나서 거의 한 8년 이상이죠. 8년 이상에서 10년까지. 자, 돈을 모으신 상태에서 그 모은 자금으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전세로 들어가시면서 또 하나의 기회를 보신다는 거죠. 자, 뭐 어떤 기회냐? 제가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중고등학교 자녀, 요것도 전세 또는 매매예요. 자, 능력 되시면 사시는 게 맞는데, 제가 아까 그 전세가율 낮은 지역 보면요, 대부분 교육이 좋은 지역이에요. 강남 지역 전세가율 50%밖에 안 해요. 지금 점점 떨어지는 추세예요. 그러면은 7억, 18억짜리 아파트 전세가 8억, 9억 이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로 들어간 게 훨씬 좋은데, 자녀한테 좋은 학군을 알려주고 싶다. 그럼 매매가 들어갈 자신이 없으면 전세로 들어가서 사시라. 좋은 학군을 따라서 전세로 가셔라. 그래서 전세를 제가
넣어드린 거고요. 아니다, 이쯤에서 딱 끊고 난 이 지역에서 뼈를 묻겠다, 매매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성인 자녀 어때요?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 마치고 대학교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매매하셔야 돼요. 왜냐? 자, 노후에서 내 집 마련이 안 된다는 건 재앙이에요. 자, 노후에서는 무조건 월 고정비가 줄어들어야 돼요. 보험 이런 거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노후가 딱 55살, 쉬운이 넘으셨는데 월 고정비, 집으로 인해서 고정비가 나간다? 안 돼요. 무조건 매매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왜 신혼부부는 그렇다 치더라고 유아 초등학교 자녀까지 왜 전세를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리냐? 한 번의 기회를 노리셔야 돼요. 무주택 기간이 길어졌을 때 한 번의 기회. 자,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자녀 때까지 전세로 있다가 신도시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를 청약을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왜 버리고 내 벌이가 생각보다 월 100 이상 모으기가 쉽지 않더라. 대부분 그런 가정이거든요. 그런 거는 공공임대를 넣으셔가지고 그쪽으로 털을 새로 잡으시면 돼요. 자, 신도시 지역 공공분양 정말 살기 좋아요. 자, 공공분양도 좋고 공공임대도 좋고 살기 좋은 지역에 둥지를 트시면 되고요. 자, 공공분양 하시면요, 분양가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가멸지구 전용 84제곱미터 민간 분양 4억대 분양했죠. 굉장히 저렴했죠. 이때 따지는 게 뭐예요? 청약 통장 불입 금액이에요. 그럼 무주택 기간이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가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다는 거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요. 그러면은 공공분양이든 공공임대든 기회를 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1승만 하시면 되거든요. 취업이랑 비슷해요. 딱 한 번만 당첨되시면 돼요. 내 집 마련에서 한 번만 당첨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기존 주택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가치 상승도 있을 지역이고 교육 환경도 우수한 지역으로 공공분양을 노리셔라. 아니, 정부에서 공공분양 안 하면 어떡합니까? 합니다. 절대 안 할 리 없어요. 계속 해요. 그건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상관없이 항상 합니다. 자, 그걸 노리셔라. 초등학교 유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청약에 당첨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같은 과열 양상에서는 초등학교 자녀들이 당첨될 확률이 커요. 자,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어차피 이제 아파트를 다주택자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제 화려하게 하실 게 아니면은 어차피 집값은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는요, 올라도 내 집이고요, 내려가도 내 집이에요. 자, 올라오면은 기분 좋을 뿐이고요. 내리면은 비싸게 사서 배가 아플 뿐이에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네, 이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부녀회들이 자기가 한 집 살고 있는 집 모여가지고 집값 호가 부풀리는 거 웃긴 일이에요. 올리면 그냥 배만 아플 뿐이에요. 올리면 기분만 좋을 뿐이고요. 자녀가 학교 다니는데 집값 올랐다고 그 집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전세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열에 한 명도 안 돼요. 그냥 내 집은 내 집일 뿐이에요. 자, 그렇게 따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전세로 오래 사시다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도심권 공공분양을 노리셔라. 자, 이거 절대 불패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공공분양 노리세요. 웬만해서는 5억 이상, 전용 84제곱미터도 5억 이상이 분양 안 합니다. 공공분양 노리세요. 자, 정 안 되면 신도시에 있는 민간 분양 노리셔도 돼요. 어차피 무주택 기간이 늘어날수록 유리한 제도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무조건 전세가 좋다, 매매가 좋다는 얘기하기 전에 나한테 맞는 상황을 한번 노려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추천과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쇼킹부동산의 추천, 구독, 공유가